친해지셨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기호를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는 20쪽입니다. 빨리 우리가 좀 나가고 다음 주까지 행렬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지금 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행렬 내가 끝낼 거거든요. 어떻게든 끝낼 거거든. 행렬까지 다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행렬 다 나가잖아. 그러면은 짜잔. 요거 나갈 건데 뭐 왜? 이게 뭐냐? 사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 동네 기출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동네 기출 모아놓은 거야. 이게 두꺼운 이유는요. 문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한 페이지를 봐봐. 한 페이지에 문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분량 뻥튀기를 좀 해서 한 페이지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문제수 200개밖에 안 돼. 200개. 알겠죠? 딱 시험 범위 전체 200개. 알겠죠? 그래서 이거 딱 풀고 들어가는데 일부러 너네는 저렇게 칸을 좀 크게 한 이유가 먼저 풀어보고 오신 후에 내가 주요 문제들을 밑에다가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공간에 잘 분리를 해놓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하루에 50개씩 내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개념들도 다 치면서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념도 다 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칠 거고 시험 범위가 되게 애매해요. 지원아 너네 안 들어가는 거 확정이지 앞에? 그럼 겹치는 게 2차 부등식부터거든요? 문 다 중간고사 봤어요. 너 빼곤 다 중간고사 때 봐서 넌 따로 해야 돼 그거는. 그건 내가 따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너는 나를 오래 봐야 돼요. 넌 이번 기말고사 때 나를 좀 오래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채야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너를 위해서라도 그 단독 시간을 내가 다 확보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건 어떻게든 확보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가람이란다. 유빈이랑 민채가 겹치는 게 3, 4차 방정식이야. 거기서부터는 둘이 같이 할 거고 셋이 겹치는 게 2차 부등식부터라서 공통범위는 2차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는 그때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쭉 그거야. 알겠지? 알지? 내 스타일 알잖아. 진도 다 끝나면 그때부터 나 뭐 시켜? 뭘 노가다를 시켜? 내가 언제 노가다를 시켰어? 난 단 한 번도 노가다를 시킨 적이 없... 와, 야 그거 신성한 연습 과정을 노가다라고 하면 야 그럼 내가 문제만 이렇게 띡 던져주고 다 풀어와 이렇게 하는 못된 아저씨가 된 것 같잖아.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신물 나 있는 사람이라 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먼저 한 바퀴 다 돌려드린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봐주되 그때 니네는 그때 내가 개별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파트 플러스 알파에서 앞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그때 얘는 문제 푸는 동안 너네는 그걸 진도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마 3, 4차 방정식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그렇게 해서 공통부분 빨리 끝내버린 후에 너네를 남은 시간 동안 하면은 한 3, 4차 방정식이랑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까지는 막 3번 정도면은 충분하니까 3번 정도만 시간 더 쓰면 되니까 그 3번 정도 쓰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네한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충은 다음 주부터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안 하고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1시부터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세부적으로 쪼갤 거야. 1시간 단위로. 알겠니? 여기까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단위로 계속 쪼개서 단원별로 해가지고 일단 한 번씩은 다 훑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개념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이 교재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 교재는 3, 4차 방정식부터 있어서 그런 거거든? 3, 4차 방정식부터 이 교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내가 좀 이렇게 리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민채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너는 밥을 든든히 먹고 오시고요. 알겠죠? 너는 아마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 오실 때 토요일 날 오실 때 둘은 그 우리 두꺼운 노란 책 있죠? 시즌 1. 너는 링으로 받았던 거 있을 거야. 스프링으로 받은 책 하나 있었지? 스프링 교재 하나 있었지. 내가 그때 저것만 주자고 스프링 하나 더 줬거든? 그 스프링을 들고 오시면 돼요, 너는. 알겠지? 너는 스프링 들고 오고 너는 그 책 들고 와. 알겠지? 2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다 나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1시간 10분 단위로 해서 쪼개가지고 총 5강, 6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1시부터 그렇게 쭉 갈 거고요. 1시부터 쭉 갈 거고. 나랑 너만 이제 헥헥대고 있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우리들만 헥헥대고 있고 얘는 쉬고 얘는 중간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충 들어가면
너네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당첨이 되셨는데, 니네가 다 마지막 시간이 당첨이 됐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그래봤자 10시면은 끝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근데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끝나지만 그 앞에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먼저 오셔야 돼요. 테스트를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은 우리 맨날 앞에 봤던 데일리 테스트 있지. 그걸 안 볼 거야. 그때는 숙제 피드백을 할 거고 계속 숙제를 피드백을 해줄 거고 그 데일리 테스트들을 몰아서 내가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해서 일요일날 1시간 딱 주고 시간을 볼 건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별도 강의실에서 무감독 시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OMR이랑 시험지는 줄게. 감독 없이 하는데 어차피 니네 셋 다 어차피 안 친해가지고 서로 떠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감독하는 강의실 쪽이거든요. 바로 저기 앞에 한기차쌤 강의실 거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 떨어져서 볼 거니까 어차피 떠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딱 50분 재가지고 테스트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테스트 문제를 내가 받을 거고요. 그거 내가 채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니네가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그것들은 내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모아놔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할 때 그 문제 풀어주면서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들은 내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들은 그 화목부 피드백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드백 시간이 좀 길 거니까 피드백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번 시험 대비 교재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어느 정도 미리 해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지? 어차피 지금 그걸 하겠다고 개념을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개념을 지금 되게 자세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배운 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는 있어야 돼. 모르겠으면 그냥 남기고 와도 돼요. 그러면 설명 듣고 다시 풀어봐도 되는 거니까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인지를 본인이 이제 들여다보세요.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시고 그 들여다본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채워나가는 건 니들 몫이야.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등학교 시험 점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올라요. 그걸 해야 올라. 그러니까 니네가 오답을 바라봐야 되는데 니네가 중학교 때 습관이 너무 잘못 들여져 있어서 이거 맞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이거 나오는 걸 되게 두려워해. 근데 공부는 이게 많아야 돼 원래. 그래야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서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게 공부거든.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시험 전날까지 이러면은 이건 슬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시험 전날만 아니면 돼. 시험 날까지 이렇게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약점을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우리 마무리 잘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우리가 후회 없이 딱 보내잖아. 그럼 뭐가 끝나냐? 공수 1이 끝납니다. 그럼 공수 2예요. 공수 2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방학부터 시작하는 나랑 처음 타는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타는 커리큘럼이라서 공수 2부터는 내가 원래 하는 커리큘럼대로 갈 거고요. 너네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거야. 학군지라서.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커리큘럼은 이게 주 2회 수업 계획이라서 1시간이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타임이 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갖다 붙일 거예요. 뭐 할지는 생각을 하고 7월 초 시작할 때 OT 겸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공수 2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근데 집합과 명제가 제일 쉬울 거고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빡셀 거고 함수는 욕이 나올 거고요. 근데 함수 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대수가 시작이 함수거든. 대수가 함수거든. 대수를 잘하려면 결국은 함수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단원이 제일 쉬워요. 원래 옛날에 집합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14살짜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너네 17살이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쉽겠니? 거기서 어려워진 것도 없는데. 됐죠? 걔네들은 할만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20쪽에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앞에 볼게요. 집중.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바로 어떤 것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PR이라는 거를 조금 전개해주는 그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었어.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바로 접근하게 되면은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MP3도 내가 가지고 있는 N-1P2도 나는 여기는 MP4도 다 바꾸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꿔봐.
같이 적으면서 와도 돼요.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적으면서 와도 돼. 자, 그럼 NP3은요. 누구 곱한 것이랑 같기 때문에요. NP3은 누구랑 누구 곱한 거랑 똑같죠? 그렇지. 아는 건 그냥 바로 얘기하면서 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P3은 N과 N-1과 N-2 얘네 셋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NP3 저렇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N-1P2는요. 누구랑 누구의 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지원이? 누구랑 누구? N-1이랑 또? N-? N-1과 N-? 그치? N-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N-1P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그러면은 민채야 NP4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NP4는? N 그 다음 우리는 하나씩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니까 N에서 1을 더한다 뺀다? 뺀다. N-1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N-? N-3도 있고 그 N-3 전에 하나 더 와야 되겠지. N- 누구? 그치. 여기까지 해서 4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들까지 싹 다 바꾸게 되면 저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NP3은 그래서 저는요 N과 N-1과 N-2의 곱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거고 12 곱하기 N-1P2는 12 곱하기 N-1P2 대신에 나는 N-1과 N-2의 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저기 마지막 NP4까지 잡아줘? 그럼 난 여기는 NP4가 난 여기는 N과 N-1과 N-2와 N-3 얘네 셋의 곱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데 싹 다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저기 있는 부등호는 아직 바꾸지 못했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써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친구도 여기 있는 요 친구도 여기 있는 요 친구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나눠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즉 약분이 돼요? 아니면 안 돼? 얘네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약분해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 되니까 그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 다 약분 진행합니다. 그래서 N-1과 N-2를 곱해주는 애들이 다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다 지워줘도 문제가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줌으로써 우린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여기는 N만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우리는 12만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에 우리는 n-3까지 잡아줬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것이 됩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0보다 크다만 보여주는데 니네가 그러면 여기서 맵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이게 논리를 완성을 하려면 얘가 지금 현재 똑같은 숫자를 나눠도 현재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를 증명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왜 이건 나눠도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뭐라고? 양수니까. 그럼 양수라고 증명이 된 게 누구냐면 사실 봐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뒤에 있는 숫자보다 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그랬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얘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얘는 n-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사실 누구한테 걸릴 거냐면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얘 아무리 넣어봐도 얘네들은 양수라는 게 드러나긴 하거든. 어떤 숫자가 되든지 간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눠봤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주황색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n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랬냐면 4 이상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 여기까지 됐어요? 납득? 그래서 우리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n을 다 그대로 주게 되면서 만들어낸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분배하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n 제곱에 얘네 주게 되면 3n과 n에 더하니까 나는 더하기 4n.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2 해준 게 0보다 크니까 다 넘어가면 그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건 다 넘어가 주게 되니까 위로 올려서 써줄까? 그럼 얘가 n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2가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요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맞아요? 그럼 2차 부등식 풀려면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를 진행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 그대로 진행해주게 되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 그대로 인수분해 진행해주게 되면 자 곱해서 10이 되는 애들 중에서 빼서 4 되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랑 누구 있습니까? 그치 6이랑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6과 2를 주는 거야. 마이너스 누구한테 주면 돼요? 둘 중에. 그치 6한테 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가 n-6과 n 더하기 2를 잡아준 게 0보다 작더라. 이거 풀어주면 끝.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이었던 요 2차 함수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6이었을 때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읽어주면 되는 거였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쪽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얘들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보여주란 얘기냐면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여기서 연결해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누구랑 누구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몇과 몇 들어가게 되니까 4랑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5까지만 들어오고 6은 아쉽게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6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 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이거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n의 의미를 보는데 저기 있는 n의 의미 자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인 사이의 자연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1번이 여기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부등식은 요것만 잘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지? 됐지? 그래서 부등식만 잘 조심하시면 되고 2번은 뭘 이용하면 될까요? 라고 본다면은 잘 봐. 2번 옆에다가 적어줘.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앞에 자리입니까? 뒤에 자리입니까? 지금은? 뒤에 자리 궁금해하지. 그러면 뒤에 자리 궁금해하잖아. 이럴 때는 뭘 쓰면 굉장히 편하냐면 니네한테 내가 알려드렸던 두 번째 공식이 있었지. 하나씩 뺀다 말고. 바로 뭘 이용하는 공식이냐면 팩토리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2번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얘네들은 팩토리얼을 활용하자. 진짜 뭐 하자는 얘기냐면 노가다 하자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써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제 노가다를 해가지고 얼마 만들 거냐면 120 만들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2번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기본 공식이 바로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NPR이라고 주어진 것 자체를 나는 팩토리얼로 쓰게 되면 앞에 거 팩 이거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뺀 거의 팩으로 나눠준 거랑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걸 활용하면은 저기 있는 6PR, 저기서 필요한 R이 드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6PR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분의 분자 6팩이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팩은 6부터 몇 가지를 싹 다 곱한 게 6팩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6, 5, 4, 3, 2, 1 이렇게 다 쓰는데. 그럼 여기서 잘 봐. 어디까지 딱 살렸을 때 120대? 4까지만 딱 곱하면 120대지. 6에서 곱하면 딱 120이지. 그러면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냐면 헤헤헤 나는 얘가 날라가세요. 여기까지가 된 거야. 그럼 321만 지워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321의 다른 말이 몇 팩입니까? 3팩이죠.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3팩을 분모로 지워주면 돼? 아니면 안 돼? 돼. 어차피 분모도 팩토리얼이고 그게 약분돼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약분시킬게. 그러니까 6-R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얘가 3이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6-R이 3이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럼 R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6-R이 3이야.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R은 3이야. 뭐 했어? 2번 답 구했어. 2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활용하면 답을 찾기가 훨씬 더 편해요. 즉 뒤에 게 있으면 팩토리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에 거는 팩토리얼을 활용해서 구한다. 2번까지는 금방 풀었고 3번은 되게 쉬워요. 그럼 3번은 부등식이 아니라 뭐냐면 방정식이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정식은요 사실 1번처럼 똑같이 풀면 되는데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애야 아니면 없는 애야? 없지. 그냥 뭐 하면 돼? 알아서 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번은 그대로 뭐 할 거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 n 더하기 2p 누가 있냐면 4가 있대요. 자 써봐. 유비나.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요. 이거를 1번처럼 바꿀 거야.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 n 플러스 야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믿어 의심하지 마. 알겠지? n 플러스 얼마부터 출발하면 돼? n 플러스 1, 2 땡. 얘부터 출발하세요. 앞에 게 그냥 n 플러스 2잖아. 그럼 내가 n 플러스 2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니네가 다 하나씩 걸로 썼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싶은데 그냥 저 개수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n 플러스 2개가 출발인 거야. 왜? 우리가 여기 np3 했을 때 여기 n부터 출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무조건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n 플러스 2부터 가면은 돼. 알겠지? 그럼 다음으로 오는 건 n 플러스 2에서 얼마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게 n 플러스 1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번째 건 n이 오겠죠? 그 다음으로 뺀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빼주니까 n-1까지. 이렇게 해서 4개 잡아준 게 n 플러스 2p 4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np도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유빈이 다시 한 번 더. np는 누구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n. 그래서 누구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치? 여기까지 가면 되니까 저기다 그대로 대입해주게 된 게 답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n과 n-1과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요렇게 잡아준 거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가 56인데 저기 있는 56에다가 npe 즉 n에 n-1을 넣어준 게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겹치는 거 약분해줘도 되니까요? 아니면 안 되니까요? 겹치는 거 약분이 돼? 아니면 안 돼? 되겠지.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약분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n 더하기 2, n 더하기 1 얘네 계산해준 게 56이다라는 2차 방정식 풀면 돼. 맞아요? 단 여기서 조건이 붙었지. 맞아요? 민채야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이러려면은 얘네들을 딱 보니까 당연히 앞에 거지. 그럼 앞에 거는 뒤에 거보다 무조건 어떻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그렇지.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됐어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던 친구가 4보다 크거나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도 마찬가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시면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 나오죠? 풀어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똑같은 거 나오니까 여기서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이게 정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은 딱 5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 다 완성하시고 1, 2번 가볍게 정리하신 후에 1-1에 1번부터 쫙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에 1번부터 풀어봐. 준비 5분 드릴게요. 시작! 정리하고 풀어보세요.
자, 시간 안에 못 푼 거는 꼭 연습해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3번. 3번 얘까지 보고 쉽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3번 얘까지 보고 쉴 건데, 자,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해서, 그래서 좀 다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3번은 그래도 좀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노가다에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 2, 3번이 쩌르륵 있는데 1, 2번은요. 같은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요. 잘 봐. 자, 1번과 2번에 집중을 해보면은요. 솔직히 1번은 완전히 개꿀입니다. 왜? 앞에 있는 숫자가 같고 뒤에 있는 게 다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너네 여기 있는 1번과 여기 2번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만 떠올리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조합의 성질이라 해가지고 이 친구 분명히 기억하세요 했던 거 하나 있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 하는 거 하나. 그것만 잡아주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이거죠. NCR과 NC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는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이것 좀 활용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은 이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데요. 2번은 100% 저걸 활용해야지만 답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야매 같은데 이게 진짜 방법이기도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내가 이따가 송글씨로 올려드리는 해설은요. 저렇게 안 풀었어요. 난 저따구로 풀지 않았어. 참고로 2강은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니까 미리 얘기할 건데 2강은 다 올려놨어요. 내가. 1번, 3번, 4번도 다 올려놨어. 내가 그냥. 해설지는 다 올려놨지. 지원아. 그치? 안 봤구만? 니네 밴드에 들어가면 이거 내가 교재 송글씨 다 올려놓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되게 착하게 내가 여기다가 내가 직접 푼 거를 이거 다 일일이 PDF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그거 좀 많이 봐. 알았죠? 헷갈리는 건 그거를 좀 보면서 풀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알겠죠? 원래 내가 안 해주다가 작년부터 마음을 좀 고쳐먹고 요즘 다 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알겠죠? 원래 내 책도 이거 원래 한기차 쌤이랑 똑같았어요. 해설지 안 줘요, 원래. 뒤에 답만 있고 땡이고 절대 해설지는 안 알려주는데 요즘은 내가 해설을 좀 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준비하는 강의 노트를 그대로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것 좀 보시면은 이 수업의 방향이, 수업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눈에 띌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솔직히 내가 올려준 해설에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냥 뭘 썼냐면 조합의 정의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합의 정의보단 얘를 쓰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네한텐 간단한 방법을 표현하고 조합의 정의를 쓴 거는 내가 해설지 올려놓은 걸로 대체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합의 정의를 쓴 건 해설지 올린 걸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NC4든 NC6이든 둘 중에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그럼 어느 쪽에 맞출래? NC4 쪽에 맞출래? NC6 쪽에 맞출래? NC4로 맞출래? 그럼 뒤에 거를 바꾸는 거야. 어차피. 왜? 얘는 어차피 NC 우리는 6인데 이 6 자체가 N-6이랑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있었던 이 친구와 여기 있었던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야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만 바꿨을 때 그 한쪽이 그 다른 안 바꾼 친구랑 완벽하게 동일해야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이용하면 끝나요. 그래서 4랑 N-6이 같아. N 얼마야 그러니까? 엥? 넘어가. 2야? N 넘어가면 얼마예요? 4 더하기 6 하면 되니까. 10. 그래 10. 그래서 1번 답은 10. 물론 이거 조합의 정의 써도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2번은 대놓고 저걸 쓸 수밖에 없는 게 뒤에 게 N팩이잖아. 그럼 이거 조합의 정의 쓰면 N팩 써야 되는데 그 N팩을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상황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팩을 쓰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번. 그래서 나는 N 플러스 2C N이라고 주어진 걸 오히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그래도 뒤에 거는 숫자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N 플러스 2C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오히려 N 플러스 2C 2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조합의 정의를 쓰니까 분모가 몇 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정의 쓰게 되면 분모가 몇 팩?
그치. 분모는 2팩이었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분자가 n 플러스 2p 얼마가 된 거냐면 2가 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p 쓰는 거는 편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p 쓰는 건 쉽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2팩은 2분의 분자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a가 15가 된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끝났잖아. 왜? 우리는 바로 보이거든. 어떤 것이 바로 보이냐면 올리면 된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이 30이 되게 하는 거니까 얘네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전개해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마이너스 30은 0이니까 그럼 요거 이차 방정식 풀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n값 나오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우리가 원했던 n값 나와요. 즉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4n이 a시 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답이 뭔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참고로 얘에서는요. 우리가 n의 범위를 찾고 있지 않은데 그럼 왜 n의 범위를 굳이 안 찾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차피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뒤에 게 n이라서 어차피 양수라는 조건을 깔고 있고 어차피 얘가 쟤보다 큰 거는 얘가 얘보다 작은 건 맞잖아 이미. 왜냐? 여기 있는 얘는 얘한테 2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누가 봐도 커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크다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알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2번은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양수값만 찾아주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값 찾는 거는 뭐 편하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완성해 보세요. 알겠죠? 3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별표. 저기 3번이에요. 그럼 여기 3번 문제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00% 얘는 뭐밖에 못 쓴다라는 사실. 얘는 뭘 쓸 수밖에 없는 거야. 3번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자, 얘네들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네들은 100% 조합의 정의밖에 못 써요. 이거 조합의 정의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3번은 조합의 정의에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번은 조금 풀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번은 내가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써드리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럼 3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지금부터 3개의 기호를 다 바꿔야 돼. 맞아? P에서도 기호를 다 바꿨듯이 C도 똑같이 기호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호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된 NC2도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된 N-1C2도 세 번째로 잡아준 N 플러스 2C2도 다 바꿔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란히 다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바꾼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정하세요. 첫 번째로 NC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NC인데 이 NC는 딱 보면 알겠지. 대충 감 딱 오지. 바로 몇 팩 분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분모 몇 팩? 2팩 분해. 분자 몇 P 몇? NP.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이거를 쓰려면 여기 분자에만 집중해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문자, 뒤에 있는 게 숫자죠. 그럼 자연스럽게 범위도 제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러니까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 조건도 같이 쓰세요. 이래야 니네 서술형에서 점수 안 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끝.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바꿔봐. 그럼 분모 몇 팩이에요? 똑같이. 분모 몇 팩? 분모는 2팩입니다. 그리고 분자는요. 몇 P 몇이 되기 때문에. 그치. n-1P 2가 되니까. 다시 갑니다. 그럼 여기 있었던 n-1은 똑같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쵸.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번째로 n 플러스 2치 2는요. 마찬가지로 조합으로 쓰게 되면 분모가 똑같이 몇 팩입니까? 2팩이고 분자는요. 몇 P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니까요. 분자는 몇 P 몇입니까? 그치. n 플러스 2P이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범위 제한 되셨죠. 맞아요? 그럼 범위 제한 되셨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치. 그럼 결정해. n은 결국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결론적으로. 땡.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넘어가면 얘가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이거는 3. 맞아 여기까지는요. 얘는 0이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0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셋의 공통범위 찾으면 누가 딱 얘네들 다 쪼여주고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셋 중에 얘네 셋을 야무지게 딱 쪼이고 있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누가 봐도 현재 2차 방정식의 냄새가 진하게 나. 안 지워질 것 같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냄새가 진하게 나잖아. 그럼 뭐 해야 되냐? 해봐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실제로 구하는데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찾아주면 되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NC2가 나는 여기는 2팩분의 NP2가 되셨고 그 다음에 N-1 C2는 똑같이 분모가 2팩분의 분자가 N-1 P2가 돼요. 그렇게 해서 잡아준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는 분모 2팩분의 분자가 N 플러스 2P2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모에 있었던 이펙트를 다 날려버려도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펙트는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NP, N의 N-1. 그쵸? N-1P는 N-1과 N-2. 그 다음에 N 플러스 2P2는요, N 플러스 2와 N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더한 것이 얘랑 같았다. 끝.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고 이걸 만족해주는 n값 찾을 때 중요한 건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자?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찾자.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3번 답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쉬는 시간 갖고 이게 시작하자마자 얘 풀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5분 바로 잴 테니까 지금 다시 8분이 걸라? 몇 시까지 쉴래? 10시? 10시까지 쉬었다가 10시에 바로 들어갑시다.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까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쭉 남은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손글씨랑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게요. 대표형 4번부터 쭉 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좀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요거는 같이 한번 보고 연습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긴 좀 건너뛸 거고요. 4번 위에다가만 요것만 적어줄래요? 4번은 솔직히 그냥 진짜 100% 얘기해 줄게요. 얘는 수능에서 나올래? 학평에서 나올래? 라고 하면 난 솔직히 이거 안 내. 왜냐면 이건 너무 외워서 풀어야 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외워서 너무 그냥 딸딸딸딸 체크해서 그냥 진짜 이거 체크해서 정답은 요렇게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능이랑 학평은 이런 거를 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외워서 푸는 걸. 그래서 수능과 학평은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옆에다가 적어주자면 얘는 100% 내신형이야. 내신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내신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이 내신용 문제들 중에서도 약간 선생님들이 자기 주장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난 이런 거 했으면은 해 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100% 내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들 말고는 안 나와요. 그 학교들 말고는 아예 안 나오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고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가정고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운고도 교과서에는 있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철 너네 혹시 교과서 출판사 어디야? 그 학교 교과서 맨 앞에 딱 보면은 어떤 표지야? 좀 감성적이야? 아니면 못생겼어? 푸릇푸릇해? 약간 좀 감성적인 푸릇푸릇 아니면은 로보트 푸릇푸릇? 미래엔이라고 적혀있지 밑에. 셋 다 같은 출판사네요. 그럼 거기에서 나와요.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예제론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내겠다 하면 나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내겠다 하면 나오니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려면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좀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이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고 넘어가 주세요. 시험 범위가 됐든 시험 범위가 안 됐든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친구.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고 갑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고 그때 얘네들을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에 한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는 x값을 나는 알파와 베타로 잡아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근과 계수들 사이에 잡혀져 있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달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진짜 내용입니다. 적어도 외워야 되는 거 2개이기 때문에 그 외워야 되는 거 2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면서 와야 되겠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 답을 유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막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2개만 기억하면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얘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주어져 있는 얘네들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해주면 되죠. 교과서에 있는 건 이거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얘네 둘 이것만 딱 잡아주게 되면 얘네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딱 잡아봐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합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 그랬기 때문에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제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정리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맞아요? 그럼 두근의 곱은 2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2차분의 뭐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2차분의 뭐? 그치 얘가 2차분의 상수이니까 그래서 나는 2차분의 상수 쟤를 잡아주면 a분의 c 이렇게 잡으면 된대.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100% 이것만 써야 되거든요. 딴 걸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가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식 정리가 안 될 거야. 이거 다른 걸로 쓰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왜 얘는 무조건 100% 얘는 always 항상 이거밖에 써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쓰려면 왜 그런지는 알고 쓰는 게 좋아. 항상.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고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서 보면은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줬을 때 그러면 이쪽으로 파파파파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좀 읽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 좀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x제곱 마이너스 2 ncrx 마이너스 npr은 0이다.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4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n과 r에 대해서 n 빼기 r을 찾아라. 이러고 있네요. 근이 주어졌으니까 너네가 제일 잘하는 짓은 그리고 니네가 앞에서 그동안 배웠던 일은 여기 있는 근은 문자값이니까 여기 문자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나지 이거. 맞지? 근은 집어넣어도 되니까 넣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알지. 그럼 가능하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죠 다? 그래서 툭 넣어봤다? 그랬더니 숫자만 있으면 참 아름다운 시기였는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숫자만 있어서 참 아름다운 시기였는데 이거 갑자기 뭐가 돼버렸냐면 안녕 내 이름은 NCR이야. 안녕 내 이름은 NPR이야. 나는 지금부터 문자가 2개씩 있는 전혀 다른 식 2개야. 나를 한번 맞춰봐.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눈치가 없죠 둘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차라리 곱게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눈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이거 대입해서 풀려면 풀겠는데 대입하려고 해도 연립방정식으로 풀기에는 되게 애매해.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이 NCR과 NPR 때문에 애매해. 이렇게 돼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애매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는 NCR과 NPR을 구별해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알면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2개.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과 나는 여기 있는 4를 더해준 거와 나는 마이너스 3과 4를 곱해준 얘네 둘로 다 우리가 풀게요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4 빼기 3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1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쟤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그럼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래요. 다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나왔던 두 근의 합 진짜 둘을 더한 게 2차 개수가 10입니다. 10분의 1차 누구냐면 ENCR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붙이면 되냐면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래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였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잡아주게 되니까 10이 올라가. 그래서 나는 이 곱하기 NCR을 잡아준 게 그래서 10. 그래서 2로 나눠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NCR을 구해준 게 그래서 얼마가 돼버렸냐면 5대때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NPR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는 NPR도 구해주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분의 상수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그래서 2차 그래서 난 여기 있는 10이었고 상수 누구였냐면 마이너스까지 낀 마이너스 우리는 NPR이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고 10 곱해주면 되겠네. 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NPR이라는 건 여기에서 120이군요.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끄덕끄덕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NCR과 NPR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뭐가 굉장히 마렵냐면 뭔가 좀 바꾸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왜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봤더니 둘이 일단 봐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숫자가 하나라도 정해졌으면 차라리 앞에 것처럼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편한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숫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편한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숫자라는 건 눈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숫자라는 건 없어요 얘네들한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짜증났지만 잘 찾아보니 우리는 여기 있는 NCR이라고 주어진 게 나는 여기 있었던 NPR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NPR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NCR은 NPR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왜? NCR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NCR의 정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순열 NPR이라는 친구를 뒤에 거에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 정답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R팩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아싸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분자가 숫자로 바뀔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가 갑자기 120이 되었는데 그 120을 내가 몇 팩으로 나눌 거냐면 R팩으로 나눠볼래요. 이렇게 된 거고. 이랬더니 NCR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NCR 얼마가 됐대? NCR 얼마? 이게 뭐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R팩 올라가고 5로 나눠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R팩은요. 결국 나는 120 나누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눠주면 얘가 얼마가 돼요? 120을 5로 나누면 얼마지? 20? 5야? 120을 5로 나누면? 그치, 얘가 24지? 자, 그럼 니네 바로 얘기해봐. 124한다. 24는 몇 팩이에요? 4팩.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연스럽게 해서 124는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이 친구의 이름은 4팩. 이건 내가 외우라 그랬지. 엄청 나온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는 엄청 나와요.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R팩은 4팩이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잖아. 그럼 비교하면 돼. R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R은 그래서 얼마? 그래서 R이 4.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R은 4. 끝. 오케이? 그럼 R은 4라는 게 나왔으면, 그럼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고,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얘에서 정리하는 거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니까 차라리 얘에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NP4가, 나는 지금부터 얼마 되는 거 원하냐면, 120이 되는 거 찾아라 해서 N값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N부터 시작해서 4개를 쫙 나열한 거니까 그럼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뺀 거, 2개 뺀 거, 3개 뺀 거 이렇게 해서 4개의 숫자를 나란히 나열해서 곱했더니 120 되는 거 찾아라 이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이거 골라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나는 눈물을 머금고 4차 방정식을 풀 것이다. 이 파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4차 방정식은 개나 줘버리고 나는 소인수 분해로 풀겠다라는 두 번째 파. 이 두 가지 중에서 니네가 골라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내일, 너네는 아직 선거권이 없지? 너네는 내일 그냥 학교 쉬죠? 잠깐만. 이 숫자를 가리키면은 내가 되게 위험하잖아, 지금. 나 이거 공개 영상인데? 내 정치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아니, 내가 유일하게 선거를 안 했던 때가 있어요. 2022년 전국 지방선거. 그때 내가 바빠가지고 선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인천에 그때 뽑을 사람이 없기도 했었어요. 뽑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야, 우리나라가 북한이니? 야, 날래 투표하라고. 투표 안 하면 갓나시키 총살이라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투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투표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22년도 총선은 내가 알기로 60%인가 그래요. 물론 나는 거기서 투표하는 40%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내가 유정복 시장을 못 가잖아요.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깔 수가 없거든. 근데 솔직히 유정복 시장은 일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인간이 내일 뽑을 거냐? 그건 모르겠어. 뭐? 맞잖아. 나는 이 인간을 뽑겠습니다 하면 지금은 잡혀가요. 선거법 위반이야. 지금은 안 돼. 차라리 선거 끝나고 얘기해야지. 나는 모르겠어. 내일 누구를 뽑을지. 1번 뽑을지, 2번 뽑을지. 적어도 4번은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나 적어도 나 아닌 사람은 얘기해 줄 수 있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3번 없잖아. 3번 없어요. 조국 정식당에서는요, 인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3번 없어요. 4번만 있어요. 적어도 얘는 아니야. 기붕이 형은 아니야. 적어도. 됐죠? 기붕이 형은 아니야.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뽑을 건데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요. 또 집 가가지고 우리 쌤 정치색 드러내고 있어. 이러지 마. 왜? 나는 빨간색과 파란색과 주황색의 대통합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나는 대통합을 바라는 사람이지 어느 한 색에 그렇게 둘의 길이가 다른데? 아니야. 나 이거 오늘 영상 공개할 수 있겠지? 내일 할까? 불안한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골라야 돼 이제부터. 자, 첫 번째 나는 눈물을 머금고 4차 방정식을 풀겠다. 손. 소인수분해 하겠다. 손. 그래, 소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속하는 숫자 4개만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어 붙어 있는 숫자 4개만 찾으면 되니까 소인수분해 진행합니다. 그럼 얼마로 나눌래? 제일 먼저 5로 나눠봐. 그럼 얼마예요? 24. 자, 얼마로 나눌 수 있어요? 4로 나누자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속되는 숫자로 보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4로 나눠. 그럼 얘 얼마 남아? 6 남지. 자, 그럼 연속되는 숫자 바로 찾을 수 있지. 얼마? 654? 아니지. 4개가 연결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654로 끝내려면은 3개로 끝냈어야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3으로 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으로 가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 뭐야? 5, 4, 3, 2. 됐네.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n이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까? 그래서 n은 얼마? 그치, 제일 큰 거 읽으면 돼. 그래서 n은 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노가다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내겠니? 안 내겠니? 학교가? 안 내요. 왜?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하면 맞춰. 선생님도 본인도 알거든. 이거 4차 방정식 푸는 거 본인도 싫어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노가다 어떻게 꾸역꾸역 하면 맞추는데 너네 같으면 이거 내겠니? 난 안 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런 거 낼 바에 차라리 실생활 문제를 하나 더 낼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실생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뒤로 넘어갑시다. 남은 시간 9분 정도 남았는데 30쪽에서부터는 쫙쫙 들어갈게요. 30쪽에서부터는 그냥 진짜 쫙쫙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실생활 문제들은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풀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하나하나씩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거기서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이디어는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오늘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2개, 이웃할 때랑 가능하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근데 내 생각에 여기서 하고 끝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려워. 밑에 옆에 딸려있는 문제들은 쉬운데 얘가 어려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옆에 딸려있는 건 쉬우니까 여기 있는 걸 잘 이해하고 여기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딱 남은 거는 목요일 날은 아마 그래서 숙제 피드백 잠깐 빠르게 하고 오늘 숙제가 역대급으로 없을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야, 이거 오늘 받을래? 목요일 날 조합이랑 한 번에 받을래? 뭐라고? 오늘? 오늘 받으면 어차피 10문제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줄게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쭉 나가볼게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조합까지 다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시험 범위 3단원 끝낼 거예요. 3단원은 여기까지만 잘 봐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연습이야. 자, 아이디어 체크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시 물어보면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바로 누구냐면 여기 정리 좀 해놔봐. 자,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웃한다라는 거는요, 붙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붙어있다 아니면 떨어져 있다? 붙어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여자로 얘기하든 아니면 엄마랑 아들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진짜 친구 두 명으로 얘기를 하든. 맞아요? 얘네들이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이웃한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는요. 무조건 이렇게 임의로 설정해 놓은 두 명이 있을 건데 얘네가 무조건 묶여 있어야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경우니까 얘네들을 몇 개로 취급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아이디어? 이거 한 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 한 덩어리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되냐면 이웃해야 되는 요소들. 붙어야만 하는 애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가 한 덩어리야.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덩어리 취급받는 건 이웃해야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해야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한 개로 처리해서 나머지들과의 자리 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덩어리 처리를 한 후 나머지와의 전체 배정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이웃하는 경우는 끝나. 다만 이 문제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왜 어디에서 실수가 많이 나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점검은 이 정도까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만 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가볍게 니네가 힌트 정도만 적고 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첫 번째 A, B, C, D, E, F 6명이 콘서트 관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앉을 거래. 근데 누구랑 누가 붙었으면 좋겠대?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누구랑 누가 붙으래? 밑줄. 그러니까 A랑 B가 붙으랍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니네가 떠올려야 돼. 누가 지금부터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A와 B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A랑 B는요. 무조건 하나로 묶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C, D, E, F는 나머지 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덩어리니까 그래서 C, D, E, F는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잡아서 나는 총 몇 덩어리를 배정해 주는 거랑 같대요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총 몇 덩어리 배정이랑 똑같대요? 5덩어리 배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솔직히 이 친구만 없었어도 이건 쉬워요. 왜? 그냥 알아서 무작위 배정해 놓고 얘네들만 나중에 자리 바뀌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얘네들만 자리 바꿔주면 됐거든. 그게 1번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1-1번 문제가 그래. 걔는 쉬워. 근데 문제는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안녕 하면서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누구? 그럼 니네가 생각해. 단조건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거로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A랑 B가 여기랑 여기 앉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요? 않겠다. 다시 뭐야? 전체로 퉁쳐서 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생긴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땡! 빼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찾고 거기서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웃하는 거 뺀다. 물론 얘는 그렇게 나오고 시중 문제집은 다 그렇게 풀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수능이랑 평가원, 학평을 생각하잖아? 그렇게 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어차피 연산이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밖에 없다. 빼는 경우는 겹칠 때만 뺀다. 내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지. 그럼 얘는 겹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겹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해? 나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 상황이 생기면은요. 나누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A랑 B가 여기에 앉는 건 상관없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A랑 B가 몇 번에 앉는 경우냐면 1번, 2번에 나란히 앉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에 착석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A, B는 여기다 꽂아놓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A, B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나머지 4명 여기 3, 4, 5, 6에 그대로 배정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여기밖에 없어. 딴 데를 고르면 안 돼. 이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딴 데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A, B는 그냥 1번, 2번에 나란히 자리 배정만 해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 B 자리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 B로 갔든 B, A로 갔든 이거는 다른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 자리 배정해주는 경우가 몇 팩이에요? 그치, 2명 배정이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C, D, E, F는 통로를 여기다 두고 왔는 거니까 그럼 통로를 여기다 두고 여기 내 자리에 C, D, E, F라는 4명을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막 배열하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명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니까. 맞아요, 다 같이 얘기해볼래? 그럼 여기 4명 자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얘는 몇 팩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찾아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좀 알겠지? 둘은 같이 배정해야 돼, 따로 배정해야 돼? 둘은 연결돼 있어, 연결 안 돼 있어? 네! 이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어지고 서로에게 어쨌든 영향 주지. 왜? CDEF에서는 나 1, 2번 앉고 싶은데요. 안 되잖아. A, B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곱한다, 더한다? 이럴 땐 곱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돼요.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A, B가 3, 4, 5, 6에 앉아도 되는 거잖아요. 2, 3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랑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3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착석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번호에 착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봐봐. 여기는 1번과 2번을 앉아야 되는 친구도 골라줘야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로가 있다 했을 때 나는 3번, 4번, 5번, 6번에서도 같이 골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애들도 이 C, D, E, F 4명 중에서 골라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자리 배정을 해주면 그러면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저기 있는 C, D, E, F 4명밖에 없어. 이러려고 조합 먼저 배운 거야. 조합 알면 편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여기 앉을 사람이 몇 명이니까? 2명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4명 중에서 몇 명 골라주면 돼요? 2명 골라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구랑 앉을 거냐면 A, B랑 앉을 거니까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2명 골랐어. 고르고 땡이 아니면 자리까지 다 정해줘야 돼? 고르고 땡이에요? 만약에 내가 CD 골랐어. 그럼 CD, BC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자리 배정.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여기는? 들어가야 돼, 자리 배정까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2명에 대한 자리 배정. 몇 팩도 같이 계산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배정. 그래서 2팩까지 가야 돼. 이게 4P야. 나중에 얘기는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합할 때 한 번 더 얘기는 해줄게. 알겠지? 이걸 4P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럼 여기도 뭐야? A, B 먼저 결정해줘야 돼. 맞아요? 그럼 A, B는 무조건 붙어 앉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두 자리를 솔드아웃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두 자리에 앉혀도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두 자리에 앉혀도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두 자리를 앉혀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OX.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이웃에서 붙일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는 거지. 세 자리밖에. 맞아요? 그러면 A, B는 저 자리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 골라야 돼? 아니면 안 골라야 돼? A, B 배정을 위해서는요? 그치? 저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 골라서 A, B를 앉혀야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골랐을 때 얘네들은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몇 팩까지 같이 계산해 준 후에 3팩이에요? A, B 지들끼리만 자리 바꾸면 되는 거지. 몇 팩이야 이거? 2팩이지. A, B 자리 바꾸는 건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명 배정이니까 2팩 해주고 그럼 뭐야? 결정 났지. 나머지 둘은 남은 자리에 알아서 배정해주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2명 배정해주는 경우가 또 몇 팩이니까요? 또 2팩이니까 그래서 2팩까지 곱해서 이거는 다 곱해야 돼 아니면 더해야 돼? 아니지. 여기도 배정하고 여기도 같이 배정하니까 지금 얘네들은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지금은 곱하고 그때 여기는 1번과 2번을 뭐 해줘야 될까요? 이걸 더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건 통독해서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다행이고요.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가닥을 잡고 와. 다음 시간까지. 알겠지? 그래서 가닥 잡고 여기 관련된 문제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숙제 받고 가시고 카톡방에 바로 카톡 올려줄 테니까 숙제랑 다 올려줄 테니까 오늘 배운 데까지 연습 잘 해오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프린트에는 순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단순한 여러분들이 베이직 연습 문제를 했던 기본 그 기호 계산하는 것부터 다 다시 섞여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생 많았고 목요일 날 봅시다. 고생했습니다.